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연으로 찾아뵙는 오붓타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실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서울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이곳은 강북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다고 해서 리스크까지 낮은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최민정 씨입니다. 1973년생, 올해로 52. 민정 씨는 종로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에서 20년 넘게 회계직으로 일해온 직장인이었습니다. 자녀는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기에 늘 혼자 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녀는 2018년부터 방학동 우성 2차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그 집이 점점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 도보 10분. 인근 초등학교와 시장, 마트, 병원까지. 단지 가까이에 모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단지 분위기. 딱 혼자 살기에 좋은 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금 돌려줄 형편이 안 되니 혹시 이 집 사시겠냐고. 민정 씨는 곰곰이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나갈 돈 내 집으로 만들자. 그렇게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 집의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있던 3억 9천에 신한은행에서 대출 2억 3천을 받아 매입을 마무리했습니다. 직장도 있고 신용도도 좋았기에 대출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주인이 되었고 기분은 꽤 좋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연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실적이 꺾이면서 중간관리자급에게 명예퇴직 권고가 떨어졌고 그 명단에 그녀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퇴직금이라도 챙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명퇴를 받아들였죠.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퇴직금으로 껐지만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대출 이자에 관리비,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니 카드 사용이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카드 결제가 미뤄졌고 연체가 시작되면서 카드사와 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방학동은 서울이긴 하지만 외곽. 수요도 제한적이고 금리가 오르자 매수세가 뚝 끊겼습니다. 6억 넘게 샀던 그 집은 어느새 5억 밑으로 시세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결국 신한카드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한 달 뒤엔 은행도 이미 경매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민정 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았고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다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매는 차례차례 진행됐습니다. 첫 입찰 유찰, 두 번째 입찰 또 유찰. 그러다 2023년 10월 4일 세 번째 경매에서 결국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집은 4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민정 씨가 6억 2천에 샀던 집. 그녀가 넣은 전세금 3억 9천과 대출 2억 3천이 합쳐진 금액. 그 집이 고작 4억 9천에 팔렸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출과 체납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날 민정 씨는 집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가구며 가전은 중고업체에 넘기고 짐은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다시 전세로 들어갈 형편이 될까? 그녀는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명퇴 받고도 집 있는 게 어디냐고. 하지만 그 집이 오히려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울 외곽 싸다고 덥석 샀던 선택.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등기부등본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에 묶여있는
또 다른 최민정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그 집 정말 감당 가능한가요?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